작년 여름에도 우리나라도 막 그 비가 되게 뜬금없이 자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폴성 소나기라고 아예 부르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아열대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냥 집에 텃밭에 아보카도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정확히 기후위기가 뭔가. 기후위기, 왜냐면 기후위기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그쵸.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사실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게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뭐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뭐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그것과 연결된 식량난이 예상되고, 막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기후위기가 예상되는가? 2030년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남았죠? 극지방에 그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5%의 이제 육지를 잃게 되고, 또, 이건 사실 그 전쟁이랑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요즘 식량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되게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식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다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육지는 없어지고 자급률은 낮고 뭐 전쟁과 기후 위기를 동반해서 만약에 수입이 안 돼. 그럼 정말 식량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기후 위기임과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존권에 어찌 보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해야 되나?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를 쓰면 이제 기름이나 이제 석탄을 떼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가장 많이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서버실. 서버실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소리나 그 열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 서버의 그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냉각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에어컨을 계속 돌리고. 근데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제 MS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서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냉각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를 바다에 담급니다. 아, 서버를? 네. 자연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럼 전기는 어떻게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커다란 통 안에다 넣어서. 그 안에 발전기와 모든 걸?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하면, 네, 바다에 넣어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약간 이제 파일럿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나름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뭐 환경 오염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2단계 실험에 착수를 했대요. 네, 실제로. 그래서 1단계는 되게 잘 넘어갔나 봐요. 어떤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도 되게 좋고, 그래서 실제로 그럴 것 같네요.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2개를 찾았거든요. 이제 대체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8개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제일 친근하게 아는 건 이거예요. 태양, 풍력, 수력, 뭐 바이오매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또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그러니까 이거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크라우드 펀딩. 네,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루트 에너지라는 곳인데, 재생에너지가 큰 에너지는 못 만드니까 되게 조금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뭐 지역 주민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또 60Hz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햇빛 바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햇볕, 뭐 일조량,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바람, 뭐 풍량 이런 걸 확인해서 이제 그 발전소들이 뭐 발전량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태양이 부족하면 뭐 풍력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뭐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분산돼 있는 자원을 이렇게 또 통합해서 관제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하고,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었어요. 기후테크라는 용어를 봤는데, 클라이메이트 테크라고 해서 C테크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를 기후테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2가지로 나뉜대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기후변화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난화 적응 기술도 되게 특이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거는 미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인공도시를 만드는 그런
유엔에서 그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기후 적응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 농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종류도 되게 변하고 있고 그 스마트팜이나 뭐 실내 농장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에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해가지고 막 농작물 빅데이터 같은 거 축적해서 네 그거에 맞춤형으로 이제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이런 솔루션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기후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는데 베리트리라고 글로벌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식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거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얼마 전에 여기에 이제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해서 되게 화두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스폰서랑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참여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다 연결을 해서 그 나무를 심는 땅에 대한 데이터부터 나무 재고 그리고 뭐 심은 나무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다 이제 투명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를 내고 그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자라는 과정도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 위기 듣고 나서 일단 국가적으로도 뭐 하는 게 많겠지만 좀 개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막 플라스틱 사용 자제하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그 머스트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그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대요.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네, 구글 플레이에 올라와 지금 어젠가? 그제 이게 출시가 됐대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이게 실제 상황을 토대로 내가 가상의 이제 국제 환경 기구나 뭐 개발도상국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데 내가 그중 하나가 돼서 이제 내가 국제 만약 기후 협의회 의장이 돼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캠페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대요. 개발만 하면 이제 환경 오염이 되니까 환경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캠페인을 만들고 막 이러는 걸 한다는 거예요. 앱에서 씨앗이라는 것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사면은 게임 수익 일부는 이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거기에 전달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에 후원도 할 수 있대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후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보면은 결국에 다 나무를 심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이제 기후 뭔가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가장 몸에 와닿는 게 이제 사실 전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차. 그래서 뭔가 정말로 제일 기름을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그쵸. 자동차 활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나온 CO2도 줄이고, 실제로 그게 제일 현재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정말로 전기차가 친환경적인가? 전기를 어차피 써야 하는데.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 차를 굴리기 위한 전기는 어차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 기름을 쓰는 것 대비 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가 배터리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운행할 타이어 마모도 되게 빨리 돼서 그걸 빨리 교체 주기도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환경인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라고. 네. 보조 충전기. 보배. 네. 보조 배터리. 걔 다 쓰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이 생각해서 전기차도 자동차, 배터리가 달 거잖아요. 그럼 걔를 그쵸. 교체를 할 건데, 그럼 나중에 그 배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물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되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부산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처리도 조금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다 방법을 찾아냈으니까. 근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줄이는 것도 하면서 또 사실 이게 그치. 줄인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누적된 게 있는데 갑자기 또 나아지진 않으니까 또 그런과 동시에 이게 다 닥쳤을 그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적응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